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 내주셔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한 여성의 자존심과 사랑, 그리고 질투와 상실 속에서 무너지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미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설릉역 뒷골목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이국적이면서도 또렷한 이목구비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으며 오랜 시간 일하며 쌓아온 능숙한 손길과 자신감 있는 태도로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인물입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풍만하고 균형 잡힌 체형과 유연한 움직임에서 나오는 매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람의 시선을 끌고 기억에 남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단골을 만들어낸 샵의 대표적인 인기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앳되고 수줍은 분위기의 신입 투이가 들어오면서 미엔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계속 함께 해주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릉역 뒷골목. 밤이 짙어질수록 거리의 불빛은 더 강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미엔의 가게는 조용히 다른 온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공기, 잔잔한 향, 그리고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는 분위기. 그 중심에는 미엔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분하고 부드럽게 내려앉는 목소리. 미엔은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근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얇은 소재의 상의와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떨어지는 레깅스.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풍만한 실루엣, 글래머러스한 균형, 그리고 과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볼륨감. 그 모든 것이 억지스럽지 않게 하나의 분위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머무르는 이유. 오늘도 미엔 씨죠? 익숙한 목소리. 네, 제가 해드릴게요.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가는 미엔.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설 때 자연스럽게 좁혀지는 거리. 손님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게 그렇게 보이나요? 네, 조금요. 가볍게 상태를 살피며 손끝으로 전해지는 긴장. 그 순간 손님의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엔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또 보고 있어요. 익숙한 감각. 이런 시선 이제는 익숙한데 그래도 심장이 아주 조금 빨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일까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쉬셔야겠어요. 그럼 믿고 맡기겠습니다.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는 조금 더 가까워진 공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에는 손님의 반응을 느끼며 조금 더 나긋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요즘은 좀 그렇네요. 그래서 더 쉬어야죠.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손님은 그 분위기 속에서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애는 속으로 작게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 감정,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싫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풍만한 실루엣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볼륨감, 그리고 글래머러스한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익숙한 발걸음. 상철, 오늘도 왔어요. 미애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일이 길어졌어요. 짧은 대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조금 다른 온도, 조금 더 가까운 느낌. 미애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상철은 작게 웃었습니다. 미엔 씨는 다 아네요. 그 말, 미엔의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나 특별한 건가요? 그 생각이 짧게 스쳤습니다. 자주 오시니까요. 가볍게 넘겼지만 속으로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이상하게 편해요. 그 말, 여러 번 들었던 말. 하지만 오늘은 더 깊게 남았습니다. 미애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오세요.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모르게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 계속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마음이 아주 조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가게가 조용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상철의 말. 미애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항상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날은 조금 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철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 미엔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속. 그 단어, 그 의미, 가볍지 않았습니다. 미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풍만한 몸을 감싸고 있던 긴장, 글래머러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감정, 그리고 볼륨처럼 점점 커져가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 사람 좋아하는 걸까요?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자신을 흔들게 될지. 며칠 뒤 가게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요즘 손님 많네요. 누군가의 말.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애는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 들어온 신입, 투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왔을 때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앳된 얼굴, 수줍은 눈빛, 그리고 처음엔 잘 보이지 않던 부드럽게 이어지는 몸선과 균형 잡힌 볼륨감,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 신입 괜찮던데. 요즘 인기 많아요. 한번 받아봤는데 느낌 좋던데요. 그 말들. 미엔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뭐지? 자신을 찾던 손님들. 하나둘 다른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익숙했던 단골들까지. 그 변화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지만 속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부족해진 거야?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모습. 여전히 풍만하게 이어지는 실루엣. 글래머러스한 균형. 그리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몸선.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 나는 그대로인데. 그날 문틈 사이로 투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님과 마주한 모습. 처음 봤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수줍은 표정 뒤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움직임. 부드럽게 이어지는 몸선.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볼륨감. 손님은 그 시선을 쉽게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미엔의 눈이 굳었습니다. 왜 저렇게? 가슴이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질투. 그 감정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미엔의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중 좀 해요. 짧고 단단한 말. 투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 그 모습. 오히려 더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약해 보여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챙겨주는 거잖아. 손님들까지 투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그 말들. 미엔의 귀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왜 저의 편이에요? 그녀의 마음속 풍만하게 쌓여가던 자신감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문틈 사이. 그 장면. 상철. 자신의 가장 익숙한 손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투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상철의 표정. 편안했습니다. 그 표정. 미애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저기 있어요? 심장이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투이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과 달리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여유 있는 흐름. 부드럽게 이어지는 몸선. 균형 잡힌 볼륨감. 그 모든 것이 손님의 시선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철 역시 그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장면. 미엔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 내 손님이었잖아.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질투. 그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가 먼저였는데, 내가 더 잘 아는데. 그날 미엔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거칠고 더 날카로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엔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공기,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이 머무는 방향. 이제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투이. 그 이름이 가게 안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투이 있나요? 그 신입 가능해요? 익숙했던 말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 미애는 그 사실을 매 순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안내해드릴게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끝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뀌는 거야?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모습, 여전히 풍만하게 이어지는 실루엣, 글래머러스한 균형, 그리고 부드럽게 흐르는 몸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닌 거야? 그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미애는 결국 문틈 앞에 섰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조심스럽게 문틈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상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투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상철의 표정, 편안했습니다. 그 표정, 미애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표정 나한테 하던 거잖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투이의 움직임, 처음 봤던 수줍은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 손님을 바라보는 눈,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상철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미엔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문을 세게 열었습니다. 투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순간의 정적. 미엔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와. 짧은 말. 투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미엔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투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수줍어 하더니 이제는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 그 말,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짧은 소리. 투이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 뭐 하는 겁니까? 상철. 그의 손이 미엔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눈,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낯선. 이건 아니죠. 그 말, 미엔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왜? 입 밖으로 작게 흘러나온 말. 왜 저래요? 상철은 조용히 투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싸듯 옆에 섰습니다. 그 장면, 미엔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 사람, 내 편이었잖아. 그 믿음, 그 순간 완전히 깨졌습니다. 상철이 말했습니다. 이건 선 넘은 겁니다. 그 말,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미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섰습니다. 투이와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미엔의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왜 나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잘하고 있었잖아. 나 여기서 그녀의 모든 시간, 그 모든 노력, 그리고 조용히 쌓아왔던 관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진짜 좋아했는데, 처음으로 인정한 감정.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미애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 그리고 텅 빈 자리들, 그 속에서 그녀의 눈물만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애는 그날 이후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사라지듯 떠났습니다. 낡은 원룸,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커튼은 닫혀 있었고, 시간이 흘러도 방 안의 공기는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 미애는 그대로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눈물은 이미 말라붙었다가 다시 흐르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핸드폰 화면, 수십 번은 넘게 열어본 대화창, 상철, 그 이름이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망설이다가 다시 문장을 썼습니다. 오빠 나야. 지웠습니다. 잘 지내. 또 지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해? 뭘 보내야 해? 결국 짧게 보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전송. 그리고 기다림. 1분, 5분, 10분. 아무런 답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엔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읽지도 않는 거야. 그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만나주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하지만 답장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은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애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온 옷. 얇은 소재의 원피스.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선. 짧은 길이.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드러나는 실루엣. 미애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상철의 회사 앞.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애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온 거야. 그때 익숙한 모습. 상철. 그가 문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미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오빠. 상철이 멈췄습니다. 놀란 눈. 미엔. 그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짧은 말.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상처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놓지 않을 것처럼 상철의 몸이 굳었습니다. 미엔, 이러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발 잠깐만. 미엔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천천히 그녀를 떼어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 말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자기야. 미엔의 몸이 멈췄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투이. 밝은 표정. 그리고 상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모습.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가볍게 묻는 말.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와서 그냥. 그리고 투이를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그 말. 미엔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투이는 처음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상철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 안에서 안심하듯 웃었습니다. 그 장면. 너무 가까이, 너무 선명하게 미엔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투이가 미엔을 향해 살짝 윙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짧은 행동. 그것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미엔의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왜?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나야?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 진짜.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음만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미애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혼자 남겨진 채 끝없이 울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미애는 침대 위에 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없이 망설이다가 결국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아직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요. 나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눈물이 화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번만 돌아봐주면 안 돼요. 전송. 미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엔 답해줄까? 기다림. 몇 분 후 알림이 울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왔다. 급하게 화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상철이 아니었습니다. 푸이. 짧은 문장.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 차갑게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사진. 미엔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상철과 푸이. 가까이 마주 선 두 사람.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 그 장면. 미엔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작은 소리.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침대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왜? 눈물이 다시 터졌습니다. 왜 나한테?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미애는 그대로 침대 위에 쓰러졌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 채 끝없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애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한 채 끝없이 사랑을 놓지 못한 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미애는 자신의 자리와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투이의 등장으로 그 모든 균형은 무너졌고 가장 믿었던 상철마저 자신의 곁을 떠나며 깊은 상실과 사랑의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함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질투와 집착은 사랑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